세계 최강 경제 대국인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을 지키겠다며 전 세계를 향해 터뜨린 폭탄은 오히려 미국의 뿌리를 흔들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관세 폭탄에 휘청이며 세계 경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등에 업고 큰 소리치던 미국의 기업인들은 한국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한국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 왔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 폭탄의 비명을 지를 때 한국만은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혼란 속에서 전 세계가 무너지는 와중에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걸까요? 미국조차 몰랐던 이 숨겨진 생존 전략,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진실을 밝힙니다. 저는 에드먼드 윈터스입니다. 전 미국 통상분석국 수석 분석관이죠.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28년간 정부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을 설계하고 분석해왔습니다. 3번의 행정부 교체를 거치며 워싱턴의 권력 게임과 국제 무역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지켜봐왔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제 사무실 서랍 깊숙이 묻어둔 비밀 파일 하나를 꺼내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수많은 국제 협상과 경제 위기를 경험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이 무역 전쟁만큼 충격적인 건 없었습니다. 그날은 백악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 경제팀이 즉시 회의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재무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 참모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얼굴들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미국 전역의 물류 흐름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전국 곳곳에서 번쩍이고 있었죠. 미국 내 유통망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안보보좌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중국, 동남아, 유럽에서 오는 모든 제품에서 동시다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컨테이너는 90% 이상이 관세 조정으로 발이 묶였고 베트남 공장들은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로 생산 라인을 멈췄습니다. 유럽은 보복 관세로 미국과의 교역을 최소화하는 중이었죠. 그때 제 보조 분석관이 급하게 들어와 새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중 이상한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모든 제품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송 지연 없이, 가격 상승 없이, 품질 저하 없이요. 심지어 한국산 제품의 미국 도착 정확도는 지난달보다 2% 증가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국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관세 폭풍을 빠져나갔을까요?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 와중에 왜 한국만 살아남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가안보회의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이 이 관세 전쟁에서 유일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아내겠습니다.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 제 눈을 깊이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윈터스, 자네에게 특별 권한을 부여하겠네.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해 한국의 비밀을 파헤쳐주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미국의 경제 안보가 걸린 문제일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이 미국의 관세 전략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한국이 미국과 맺은 특별한 무역 협정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봄은 짧습니다. 벚꽃이 만개했다가 지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무역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중국 제품에 25% 관세, 유럽연합에 15%, 캐나다와 멕시코에 10%.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관세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제 분석관들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메모를 하는 동안 저는 각 국가의 예상 반응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것이라고 연설했고 그날 밤 세계 증시는 요동쳤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은 즉시 미국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이유는 미국 자동차와 위스키에 관세를 매겼습니다. 세계 무역은 순식간에 관세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보복 관세 대신 그들은 조용히 미국의 FTA 재협상을 제안했죠. 저는 한국의 협상단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 DC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수석 대표는 차분했고 미소를 띠고 있었죠. 윈터스 국장님, 우리는 싸움이 아닌 해결책을 원합니다. 그들이 펼친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수출 물량을 약간 줄이는 대신 미국 내 공장 투자를 2배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에서 미국과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재편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미국이 원하던 정확히 그것입니다. 한국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미국과 한국은 수정된 FTA에 서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 전쟁의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이미 안전한 항구에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상무장관과의 비공개 미팅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임 규칙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존심 싸움을 하는 동안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을 조사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 기업들은 FTA 재협상 전부터 이미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을 때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들은 똑똑하군.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하게 하세.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한국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선제적인 움직임은 미국 시장에서 그들만의 특별한 지위를 확보했죠. 그리고 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땅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조지아주의 뜨거운 태양 아래 거대한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중장비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마치 개미처럼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삼성의 공장입니까? 저는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완공되면 미국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될 겁니다. 약 3천 명의 미국인을 고용할 예정이고요. 저는 숫자를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야. 그것도 관세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했다니. 테네시주로 이동하자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이었죠. 텍사스에서는 SK의 배터리 공장이 한창 건설 중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소재 상무부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전부터요. 어떻게 그들은 알았을까?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상관인 로버트 해밀턴이 제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윈터스, 자네 보고서가 백악관에 큰 파장을 일으켰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국은 우리의 관세 위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었어요. 해밀턴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외칠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저 기다리거나 항의했지. 하지만 한국은 그들은 이미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 대사관의 경제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어떻게 예측했죠? 한국 담당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측한 게 아닙니다. 대비한 거죠. 한국은 분단 이후 70년 동안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안보 회의에서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약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일자리 약 15,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를 막게 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관세에서 면제되었고 양국 간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이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관세를 피하기 위해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거대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의 핵심에는 중국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경제 태스크포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백악관 경제팀, 국방부, 상무부, 정보기관 책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붉은색 화살표들이 미국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의 공급망 현실입니다. 수석 경제보좌관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는 상품의 43%가 중국을 거쳐옵니다. 관세 전쟁으로 이 흐름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대안은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동남아시아로 전환. 둘째, 유럽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셋째, 국내 생산 확대. 그리고 모두 시간이 필요한 장기 전략이죠. 재무장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품질은 중국보다 월등히 높고 납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게다가 이미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고요.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윈터스, 한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보게. 정말 그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와.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의 공장들을 방문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이었죠. 동남아 공장들에서는 품질 문제와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이 자주 중단되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와 느린 의사결정으로 고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공장들은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부터 중국 의존도 축소 계획을 실행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제품의 핵심 부품 70%는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철저한 품질 관리였습니다. 한 공장에서는 24시간 내내 부품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미세한 결함도 즉시 발견해 수정했습니다. 저는 백악관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미국과 협력할 의지가 강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제품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 보고서는 백악관에서 핵심 정책 문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로 지정했고 미한 경제 안보 동맹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동안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도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산업부 차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윈터스 국장님, 한국에게 미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 본능이었죠. 그리고 그 생존 본능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정확히 그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백악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택지는 한국입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중국보다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미국 경제 안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미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죠. 놀라운 건 그곳의 분위기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나요? 저는 안내하던 임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보통은 더 늦게까지 있습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은 저희의 얼굴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죠. 절대 불량품을 보낼 수 없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야. 이건 국가적 사명감이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미국에 도착한 한국 제품들의 물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관세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다른 나라들의 제품은 품질 문제와 납기 지연으로 불만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의 불량률은 오히려 0.3% 감소했고 납기 준수율은 99.8%에 달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제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품질이 향상되다니요. 저는 한국 대사관의 무역 담당관을 만나 이 현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윈터스 국장님, 이건 우리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우리에겐 천연자원이 없었고 오직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품질이 우리의 유일한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살아왔죠.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관세 전쟁은 솔직히 우리에겐 그저 또 하나의 위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인 CIA 동아시아 담당관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한국인들의 그 끈질긴 생존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제가 물었습니다. 역사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5,000년 동안 그들은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어.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은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지. 그래서 그들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DNA에 새겨 넣었어.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저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내는 제품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 시장에서 그들이 성공한 비결입니다. 관세 전쟁이 1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세계 경제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글로벌 공급망 현황 보고서를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죠. 독일의 주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파산 신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전자기업들은 중국 공장에서 미국으로의 생산 이전에 실패하며 주가가 폭락했죠. 대만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관세를 견디지 못하고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매점들에서 한국 제품의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거죠. 삼성 전자제품, 현대와 기아 자동차, LG 가전제품 모두 판매량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저는 월마트의 구매 담당 부사장을 만나 이유를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들만 제 시간에 도착하고 품질도 일정해요. 소비자들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베스트바이, 타겟, 아마존 모든 주요 유통업체에서 한국 제품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산 제품만 모아놓은 특별 섹션을 만드는 매장들도 생겨났죠. 이건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백악관 보고서에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중국과 다른 경쟁국들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제품의 성공은 단지 관세 면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많은 국가들도 다양한 면제를 받았지만 그들은 한국처럼 성공하지 못했죠. 차이는 실행력에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 변화에 즉각 대응했고 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재편했으며 미국 내 생산을 신속하게 확대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의사결정 지연으로 고전하고 있었죠. 보스턴 항구를 방문했을 때 저는 눈으로 직접 그 차이를 목격했습니다. 중국발 컨테이너들이 관세 문제로 항구에 쌓여 있는 동안 한국발 컨테이너들은 신속하게 처리되어 미국 전역으로 배송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적은 서류가 완벽해요. 항만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전에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주로 일본과 독일 제품이 선호되었지만 이제 그 자리를 한국 제품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서울에서 열린 한미경제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국제 컨퍼런스처럼 보였지만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회의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 회장들과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 회의를 하듯 미국 시장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최신 관세 정보와 미국 정치 동향을 기업들에게 제공했고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조정했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저는 한국 외교부 경제 담당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이 부족하고 유럽 국가들은 EU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죠. 중국은 글쎄요, 그들은 너무 큰 배를 돌리려 하고 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주요 경쟁국들의 대응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만이 정부와 기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관세 위기에 대응하고 있었죠. 한국은 그냥 기업이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 뒤에는 나라 전체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을 방문하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법률 자문, 부지 선정, 인력 채용.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었죠. 이것이 한국이 성공한 진짜 비결입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에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국가라는 든든한 백업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 대통령의 집무실 옆 회의실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소수의 핵심 인사들 뿐이었죠. 국가안보보좌관, 재무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저 에드먼드 윈터스.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관세 전쟁의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결정할 때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 명료했죠. 관세 폭탄 속 한국은 왜 유일하게 살아남았는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관세 전쟁에서 우리는 세계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이 이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한국의 성공 요인은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FTA 조기 재협상. 둘째,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셋째, 완벽한 품질 관리와 납기 준수. 넷째, 정부와 기업의 일체화된 대응. 다섯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국가적 DNA.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한국의 성공 사례가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액, 일자리 창출수, 시장 점유율 증가 추이.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과의 전략적 경제 동맹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FTA를 넘어 반도체, 배터리, 5G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싸우는 동안 조용히 판을 바꾼 건 한국이었군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에게 보고할 최종 권고안이 마련되었죠. 한국을 미국의 핵심 경제 안보 파트너로 격상시킨다.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을 체결한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대통령은 이 권고안을 즉시 승인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 안보 정상회담이 열렸고 양국 정상은 21세기 전략적 동맹이라는 새로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다. 그들은 미국의 미래였다. 회담이 끝난 후 한국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윈터스 국장님, 당신의 보고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전에 우리가 한국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이것이 바로 미국이 주목한 한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한 한국의 저력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관세 전쟁의 혼돈 속에서도 치밀한 계획과 실행력으로 승리한 한국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에드먼드 윈터스가 펼쳐보인 이 충격적인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경제 강국, 한국의 미래는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